실례 안 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굉장히 힘든 정리죠. 공식도 굉장히 힘들고 외우기도 어렵고 이름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기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수직선 사이에 있는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근데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보통은 X축 위에, 가로축 위에 있는 점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고, Y축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 있는 점을 빼면 되는데, 이게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이며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때, 누가 더 크고 작고가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빼든 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며,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 그런데 좌표 평면 위에 수직선상에 이제 점을 잡는다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칸수를 세면 된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세면 되는데,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제 삐딱하게 누워있는 이런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뭐 아까처럼 칸수를 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점 A의 X좌표를 찾습니다. X1이라고 했고, 점 B의 X좌표를 찾습니다. X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면 좀 전에 배웠던 X축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빼시면 됩니다. 말의 뜻이 모르면 그냥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구해지겠죠? 근데 이 길이는 다시 누구의 길이와 같으냐면 이 길이와 같아지죠. 다음 여기 점 A의 Y좌표를 찾습니다. Y1이라 하고, 점 B의 Y좌표를 찾습니다. Y2라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사이, 이 Y축 사이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Y2에서 Y1을 빼시면 되죠. 근데 저 거리가 다시 이 길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호 삼각형을 바깥으로 뺐더니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이변 길이가 x2-x1, 이변 길이가 y2-y1. 여기를 점 A라 부르고 얘를 점 B라 부른다면 이제 선분 AB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선분 AB의 제곱은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이제 루트가, 원래는 이 수의 제곱근이지만 어차피 변의 길이가 양수일 테니 양의 제곱근만 취한다면 루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 값들이 들어가겠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근데 어차피 제곱할기 때문에 이거 빼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x좌표끼리 빼시면 돼요. x좌표의 차, 얘는 y좌표의 차. 네, 빼는 순서는 상관없고 그냥 네가 빼고 싶은 방향으로 잘 빼서, 왜 기울기를 구할 때는 빼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되죠. 잘못 빼면 x는 뭐 앞에서 뒤를 뺐는데 y는 뒤에서 앞을 빼면 기울기가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안 나타나는데, 얘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순서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면 위에 있는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는 두 점 사이 거리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저런 예를 보면 1,2와 2,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x좌표끼리 뺀 값 2-1의 제곱, y좌표 4와 2를 뺀 값 더해서 루트 하다 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거고, 만약 원점과 어떤 특정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원점은 0,0이기 때문에 어차피 빼봐야 의미가 없죠. 여기 있는 그 원점을 제외한 이 점 A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원점과 특정 점 사이 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여기 연습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만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이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그 점의 좌표를 P라고 합시다. 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0이라는 거죠. x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0일 겁니다. 그래서 a, 0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이런 의미겠네요. 1,0 여기쯤에 있겠죠? 얘도 x축이 있네요. 2,5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얘를 점 A, 얘를 점 B.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서로 이렇게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점 P의 좌표 A, 0. 그럼 어려울 게 없겠네요. 결론은 P의 길이와 PB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거 둘 다 양수값이니까 P의 길이, PB 길이 같다는 뜻은 PA의 제곱의 길이와 PB 길이의 제곱의 길이도 같다는 뜻이고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요. X좌표 길이 뺀 값. 물론 이건 그냥 X축에 있으니까 X좌표만 정리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뭐 공식화해서 정리해보면 X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Y좌표 길이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이 루트를 날렸고 두 점 사이 거리 X좌표 길이 뺀 값 제곱, Y좌표 길이 뺀 값. 네, 이렇게 서로 같아졌네요. 그럼 정리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 플러스 29 지워지고 넘어가면 2A가 되고 이게 넘어오면 28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4. 점 P의 좌표는 14,0이 두 점 사이에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선생님이 이게 개념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게 위에 있는 문제랑 개념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요. 이번엔 뭐 했냐면 1,-4라는 사사분면에 있는 점, 그 다음에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점 B의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한 여기쯤에 있어요. 이번에 뭐 했냐면 Y축 위에 이축 위에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축에는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어떤 특정 점에서는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위치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 점을 뭐 Q라고 합시다. 점 Q의 좌표는 0, B. 뭐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이제 길이 재시면 돼요. 뭐 Q의 길이와 QB 길이 서로 같을 때니까 제곱해도 같겠네요.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를 날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길이 X 길이 뺀 값 제곱 1, Y 길이 뺀 값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 우변 QB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B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계산하시면 됩니다.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7 얘는 B제곱 플러스 10B 플러스 29 B제곱 지워지고 이게 넘어가면 2B가 되고 반대로 넘어가면 12가 남죠. 마이너스 12가 남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6 점 Q의 좌표는 0, 마이너스 6이 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해본다면 루트 X끼리 뺀 값 5의 제곱 25 Y끼리 뺀 값 5의 제곱 25 루트 50 선분 BC X끼리 뺀 값 1 Y끼리 뺀 값 4 루트 5 선분 CA X끼리 뺀 값 6의 제곱 36 3의 제곱 9 루트 45 이렇게 되면 요거 결국은 여기 있는 선분 BC를 제곱하고 선분 CA를 제곱하면 선분 AB 제곱과 같다는 얘기죠. 그럼 AB가 빗변인 여기 A, 여기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따라서 각 C가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혹은 선분 A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16번 해보세요. X축 위에 또 X축이네요. 그 전피의 좌표를 A,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AP의 제곱. X끼리 뺀 값 A 플러스 5의 제곱. Y끼리 뺀 값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없어지고요. 전부 BP의 제곱. X좌표끼리 뺀 값 A 플러스 3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36. 이들을 더하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2A제곱. 여기 10A, 여기 6A, 플러스 16A. 이쪽 상수 26, 여기 상수 45? 26 더하기 45. 얼마 된가요? 71. 자, 지금은 남은 거는 이제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양이 이 최소값을 그냥 B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B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식을 우리가 배우는 개념을 적용시켜 본다면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B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라는 뜻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시험 보셨던 2차 함수.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본다면 y는 2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71. 이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만 x가 a로 y가 b로 바뀐 거고, 그럼 이 개념으로 본다면 가로축 x축,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말만, 그러니까 좌표축의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보통 2차 함수의 최소값은 y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b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함수값의 최소값. 그럼 언제가 최소냐 물어본다면 꼭지점의 b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식은 두 가지였네요. 이건 살짝 지울게요. 첫 번째 방식은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2 a제곱 플러스 8a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71. 2로 묶고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4의 제곱. 이거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36을 빼야 되니까 그럼 얼마죠? 45? 아닌가요? 마이너스 32를 빼야 되니까 39. 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일 때 저 식이라는 얘기는 이 식이죠. 네, 이 식의 최소는 39가 됩니다. 지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39라고 쓰시면 되고, 그때 만약 전피의 좌표를 구하라면 그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 좌표,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y좌표는 그때 y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따로 공식 외우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 공식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다 대입하는 게 더 짜증나요. 그냥 이렇게 빨리 구해서 식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분의, 이거 구하는 겁니다. 저거.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16.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저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32 마이너스 저기다 4를 곱하면 얼마예요? 4, 64 플러스 71 이랬더니 이 값이 이제 39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뭐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자, 책에는 없는데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선분, 그러니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점 A, 점 B에서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를 구하시오.
지금 이게 점 P가 아까는 X축에 있는 점이었죠. 어떤 축에 있는 점에는 말이 없어요. X축 위, Y축 위, 어떤 직선이, 어떤 그래프 위, 특별히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점 A에서 점 B까지 이렇게 P를 통해서 이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 점 P의 위치는 선분 AB의 중점이 됩니다. 네. 근데 쟤처럼 축 위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축 위에 있다, 뭐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점 P를 관계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관계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어딘지 모르겠는 좌표 평면 위에 이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 점 P의 위치는 선분 AB의 중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아직은 잘 안 배웠구나. 뒤에 배우고 해야 되겠다. 네. 구분은 뭐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배우고 나면. 자, 내분점 이제 설명드릴게요. 내분점, 내분, 안에서 분,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죠. 뭐를 안에서 나누는 거냐면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 AB에 뭐 어떤 특정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치가 여기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2고 여기까지 길이를 쟀더니 1이 나오면 그때 이 점 만약 P라고 한다면 이 P의 정체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됩니다. 선분 AB의 2대 1 내분점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걸 같은 말인데도 선분 BA의 1대 2 내분점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점인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 A에서 B 방향으로 선분을 이해한다면 A가 먼저 B가 나중이니까 A에서 P까지 거리가 지금 그림상 2가 되고 P에서 B까지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선분 AB를 하고 표현할 때는 그때는 2대1 내분점이 맞고 선분 BA를 하는 뜻은 B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점이 읽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B에서 P까지 거리는 1이고 P에서 다시 A까지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선분 BA에서는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그 내분점의 의미를 파악을 할 때는 선분의 앞뒤, 원래는 선분의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지만 이렇게 내분점, 특정한 선분 내부에 있는 특정 위치를 찍어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가는 누가 시작이고 누가 끝인지 개념이 나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는 찍는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증명은 따로 안 돼 있나? 따로 안 돼 있는데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점 A의 좌표를 그냥 내가 x1이라고 합시다.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합시다. 이게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m 대 n은 어떤 일정한 숫자겠죠. 그 내분하는 점을 그냥 x라고 합시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계산상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선분 AP 대 선분 BP 그 비율이 m 대 n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선분 AP는 누가 봐도 P가 오른쪽에 있고 A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x-x1 대 선분 BP는 x2-x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왼쪽 구분되어 있으니까 얘를 m 대 n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다 보면 x2 곱하기 m 마이너스 xm m을 앞에다 쓸게요. mx2 마이너스 mx는 n을 분배하게 되면 nx 마이너스 nx1 우리는 x값 구하는 겁니다. 여기 내분점의 좌표. 그럼 당연히 주체는 x일 테니까 x가 있는 것끼리 모아줘야 돼요. 얘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동량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고 반대로 얘를 이렇게 좌변 이항해서 얘네들이를 x 앞에 개수로 묶는다면 m 플러스 nx 는 반대로 얘가 일로 넘어가겠죠? mx2
플러스 nx1. 따라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게 되면 그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앞으로 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 비율 두 개를 더한 거를 분모에 쓰시고, 분자를 잘 보세요. m을 x2에, 여기는 m을 가까운 쪽이 아닌 반대쪽, 먼 쪽에 있는 좌표에다 곱하고, 여기 있는 n이라는 비율값은 가까운 쪽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이 좌표에 곱하고, 그 둘을 덧셈하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있고 여기 5가 있어요. 근데 걔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숫자로 계산하기 좀, 물론 안 될 건 아니죠. 이 길이를 계산하죠. 4. 4에서 이 길이만큼 덧셈하면 되죠. 4. 전체 길이 4를 얘는 몇 분의 몇으로 나누냐면 5분의 3으로 나누고 있죠. 곱하게 되면 5분의 12.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5분의 12를 더한 값. 1 플러스 5분의 12. 5분의 1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배운 대로 좌표점을 찾는 방식으로 해본다면 두 비율을 더한 것 분의, 여기는 3은 반대쪽에는 5에다 곱한 값 더하기, 여기는 2는 반대쪽에다 1에다 곱한 값. 그러면 5분의 17.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요 밑에 써 있죠? 이거 연습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번에 해야 될까요? 네, 한 번에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 홀수분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평면 위에 내분점을 구하시는 거죠. 아까는 수직선상이었고 이번은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했었던 내용이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주머니 두 분 뭐 이렇게 바쁘셔? 뭐 이렇게 바쁘셔? 자, 보세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는, 네, 이렇게 돼 있는 선분이 있다 칩시다. 여기를 A, x1, y1, 얘를 B, x2, y2. 그럼 이번엔 선분 A, B에 이렇게 M 대 N 내분점, 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이런 의미겠죠? 역시나 이 점의 x좌표 x1, 이 점의 x좌표 x2 하신 다음에 요 사이의 간격에 여기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어차피 이 점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고 저 점에도 x좌표가 있을 테니까 요 위치를 잡아야 돼요. 이 위치를. 근데 이건 좀 전에 했었잖아? 안 그래요? 이거 좀 전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죠. 사다리꼴에 닮은 혹은 삼각형 닮음 할 때 배웠잖아요.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된다. 중2 때 배웠던 거. 그럼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라고 좀 전에 증명했었으니까요. 그럼 같은 구조로 이렇게 이 점에 y좌표가 있겠죠? 그럼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y1, 이 점의 y좌표 y2.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길이 사이에 똑같이 m 대 n 내분점을 잡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이 점의 좌표를 y라 부른다면 y는 이게 x축에 누워있으나 y축에 세워져 있으나 개념은 동일한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여기 m의 비율, 얘가 n의 비율이니까 이 m을 반대쪽에 있는 좌표 my2, 여기 n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플러스 ny1, 형식은 비슷할 테니까요. 그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내분점 좌표를 p라고 한다면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x좌표, y좌표 모두 다 저 비율값이 덧셈이 되고
m 플러스 n, m 플러스 n. 그 다음에 이 m은 x좌표를 찾는 거니까 x좌표를 보셔야 되죠. x1, x2. 이 m은 반대쪽엔 x좌표, mx2. 이 n은 반대쪽엔 x좌표, nx1. 걔를 더하면 되고, y좌표도 여기는 m을, 반대쪽에는 y좌표, my2. 여기는 n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ny1. 네, 이렇게 덧셈해서 처리하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예를, 적당한 예를, 여기 나와 있죠? 네,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거로 그냥 할게요. 이 두 점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그 내분점의 좌표는 좌표 축 위에 있는 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가질 테고, 1대2라는 내분점, 1 플러스 2, 여기도 1 플러스 2 쓰시고, 여기 1, 여기 2, 여기 1, 여기 2 똑같이 배열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x좌표잖아요. 그럼 x좌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반 딱 구분해서. 그럼 1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 4에 곱해주고, 여기 2는 반대쪽에 있는 x좌표 1에 곱해주고 2를 더하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y좌표, 여기는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에 곱해주고, 여기는 2는 반대쪽에 있는 y좌표 3에 곱해주고, 걔를 더해주고, 3분의 여기는 6, 3분의 4, 네, 2, 3분의 4라는 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산 형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곱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 공식을 잘 암기하셔서 잘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라 처음에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곱하는 방향이 대각선 쪽이다 보니까. 근데 몇 번 하시면 이렇게 어려울 건 아니니까요. 연습만 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네, 오른쪽에는 15, 16, 17 이 세 개를 설명드립니다. 외분점. 내분점은 선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면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외분점입니다. 이렇게 선분이 있다고 칩시다. 점 A, 여기가 점 B예요. 근데 이 선분의 연장선 어딘가에 이렇게 연장선 어딘가에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A에서부터 방향은 왼쪽일 수도 있고 AB를 기준으로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외분점은. 그럼 A에서부터 M까지 이렇게 M 정도.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B까지 거리가 N. 이렇게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서 M 대 N으로 바깥에서 나누는 점, 얘를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이 점을 만약 우리가 Q라고 한다면, 그럼 이 Q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겠죠? 똑같이. 근데 방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A, 여기 B. 수직사선에 설명하면 어차피 좌표 평면에 설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x1, 여기를 x2. 근데 이번에 외분점을 찾잖아요? 여기쯤에 외분점 좌표 Q가 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길이가 m일 때 외분점에서 b까지 길이, 여기를 n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길이 계산하려면 똑같이 x1에서 x를 뺀 값과 여기는 x2에서 x를 뺀 값, 그 비율이 m 대 n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처럼 똑같이 곱하고 비례식 풀고 내항 외항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x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x는 분모는 똑같아요. m 플러스 m 마이너스 n 분의, 계산상 이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곱해보세요. mx2
마이너스 mx 이렇게 곱하면 nx1 곱하면 마이너스 nx. 그럼 얘랑 얘랑 동량처리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m-n에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나와요. 우변도 이렇게 넘겨보면 mx2 마이너스 nx1 그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x는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아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다 플러스였는데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아요. 가운데만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써지겠죠? 좌표 표면에 올려놓으면 여기는 점 A, B를 지나는 X좌표들을 이렇게 수직선에 올려놓고 저 외분점의 좌표를 똑같이 이 방식대로 구할 거기 때문에 m-n분의 mx2 nx1 이렇게 써질 겁니다. 내분점을 했으니까 외분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운데 플러스가 계산상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뿐이지 곱하는 배열은 똑같기 때문에. Q가 여기 아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Q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A에서 Q까지 거리가 작고 Q에서 B까지가 클 때는 이 외분점이 A의 이쪽 방향 가까운 쪽에 있는 거고, 만약 A에서 외분점까지의 비율이 크고 반대로 B에서 Q까지 거리가 짧으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M 대 N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크기를 보고, 숫자의 크기를 보고 어느 방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를 두자면 내분점은 덧셈이라 분자값을 계산할 때는 뭐 누구에서 누구를 더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외분점은 뺄셈이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지가 중요합니다. 빼는 순서가 바뀌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이 빼는 순서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연습 문제 하나 해봅시다. 마이너스 1,3과 2,4 사이 이 점을 A라 부르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선분 A, B에 2대1 외분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럼 그림상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점 A, 여기 점 B. 2대1 외분점, 아이고. 위치를 이쪽으로 해요. 네. 여기 A, 여기 B. 2대1 외분점이니까 A에서 외분점까지가 2고 B에서 외분점까지가 1인 거니까 이쪽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선분 A, B에 이쪽 연장선 어딘가에 여기 점 Q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2이고 이만큼이 1 이렇게 잡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X좌표, Y좌표 찾으면서 비율값 2 빼기 1분의 2 빼기 1 이 점이 마이너스 1,3 여기 있는 점이 2,4죠. 아까 한 것처럼 2라는 값은 두 개 X좌표 중에 A쪽에 가깝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B쪽으로 2와 2를 곱한가 4 빼기 여기는 1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 또 곱해요. 마이너스 1 걔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Y좌표는 똑같죠? 여기는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2 곱하기 4 빼기 여기 있는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3에다 곱해요. 1 곱하기 3 정리해보면 얘는 5,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가 나타난다.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규칙성을 파악해서 공식에 잘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연습이 좀 필요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책에 외분점이 없어서 외분점을 더불어서 같이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중2 때 배우셨죠? 정의를 뭐라 배웠냐면 삼각형 세중선의 교점, 걔를 무게중심이라 배웠는데 실제는 세중선의 교점인 동시에 혹은 상황에 따른 두 중선이라 해도 되죠? 어차피 두 중선의 교점을 나머지 중선이 진화할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꼭 세중선이 아닌 두 중선의 교점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여기 무게중심 잡으면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비율이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이었으며
그다음에 여기 내부에 쪼개져 있는 삼각형 6개의 넓이는 다 동일하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전체 넓이의 3분의 1. 이거 두 개 합쳐서 전체 넓이의 3분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셨죠. 자, 지금 할 건 뭐냐면 무게중심의 좌표점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어를 어떨 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어떨 때는 평면 좌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X축, Y축 이런 것들 만들어진 평면 있죠. 그 평면을 말하는 거고 평면 좌표는 그 좌표 평면에다 찍힌 점을 말해요. 저런 것들.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이 평면 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배우는 단어는 좌표 평면을 배우는 게 아니고 너는 평면 좌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평면에 찍을 수 있는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이 단어 앞뒤가 바뀌면 의미가 다른 거죠. 혹시나 해서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니? 갑자기? 안 먹네? 그렇습니다. 뭐 설명했었죠? 얘기하다 까먹었네요. 멈추는 바람에 까먹어도 어디까지 설명했니? 그렇죠. 평면 좌표 좌표 평면. 자, 이번에는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평면 좌표인 무게중심을 찍는 방식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게중심 찍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인 이렇게 일반화된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이 필요한 거죠. 그 점을 가지고 저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찍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쉽게 찍혀요. 여기 있죠? 네. 세 점의 x좌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저 세 점의 무게중심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증명 과정은 꽤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일단 이거 중선 하나를 찍어요. 한 점과 마주보는 중점 연결한 중선. 근데 이 무게중심은 중선의 2대1 내분점에 위치하게 되죠. A에서 M까지 2대1 내분점에 무게중심이 찍힙니다. 그리고 2대1 내분점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하려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구하려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중점은 1대1 내분점 아닌가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두 점, 저기 있는 B와 x2, y2, C, x3, y3 여기에 중점이 1대1 내분점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1대1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분의 여기는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여기는 1을 여기는 1을 반대쪽 x좌표, 1을 반대쪽에 x좌표. 근데 어차피 1이라 곱하나 마나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x2 플러스 x3 얘도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y2 플러스 y3. 그래서 분모가 2로 표현되는 이 모양이 중점, 선분 BC의 중점 좌표 1대1 내분점의 위치가 됩니다. 중점 좌표는 x좌표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좌표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평균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렇게 중점 좌표인 M이라는 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했냐면 2대1 내분점을 계산하라고 있는 거죠. 근데 2대1 내분점 구하다 보니까 계산법이 이렇잖아요. 또 안 되나? 점 A 좌표는 x1, y1, 점 M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자, 지금은 A에서 B까지 2대1 내분점을 찾는 겁니다. 그 점의 좌표를 무게중심으로 보겠죠.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 2 플러스 1 분의 2대1이니까요. 이 2를 반대쪽에 있는 x좌표 여기다 곱해요. 그럼
2분의 x2 플러스 x3에다가 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반대쪽에 있는 x좌표 x에 곱해요. 마찬가지로 저 2를 반대쪽에 있는 y좌표 2분의 y2 플러스 y3에다가 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 이렇게 썼더니 얘랑 얘랑 약분되고 결론은 x1에서 x2, x3를 모조리 다 더한 값이 만들어지죠.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여기도 이렇게 2가 약분되면서 y1, y2, y3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3분의 이런 느낌으로 이게 결론은 무게중심 좌표가 되더라. 됐나요? 네.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고 자, 책에 없는 표현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책에 없는 표현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점의 좌표 x1, y1 일반화 시키는 거죠. x2, y2 여기 c, x3, y3 자, 있는데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 m 대 n이 얼마인지는 이제 문제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이렇게 m 대 n으로 m 대 n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뭐 3대 2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선분 BC를 똑같이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마찬가지로 선분 C에도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세 점, 선분 AB를 m 대 n 내분점,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 선분 CA의 똑같이 m 대 n 내분점, 걔를 각각 DEF라고 할게요. 그럼 삼각형 DEF를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내부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랬을 때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좌표는 같은 점이에요. 똑같은 점이 아니겠죠.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찍힌다. 두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공유한다 라는 표현이죠. 왜요? 계산해보시면 얘기죠. 귀찮아서 안 해드리는 건데 계산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분점을 구하시는 거죠. 점 D, 선분 AB, M 대 내분점을 구하면 복잡하게 어떤 관계식이 나올 거고 똑같이 E도 나올 테고 F도 나오는데 걔 무게중심을 X끼리 다 더하고 Y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은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 대신에 이제 이게 비율이 일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3대2, 그럼 얘도 BC로 3대2, 얘도 CA로 똑같이 3대2 이렇게 돼야 뭐 세 변 중에 어느 하나가 비율이 다르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역시나 이것도 책에 없으니 간단하게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적용하시고 자, 중점의 사각형의 활용 이 부분은 이걸 여러분이 모르진 않죠?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뭔가요?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보통 평행사변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또 네. 그죠. 평행하고 변 길이 같고 각 같고 대각선 길이 같고 대각선이 같다고 하면 되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나머지 하나 마주보는 변 길이가 같다? 그건 아까 얘기했었어요. 마주보는 두 쌍대면이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 쌍대면 길이 같다. 마주보는 두 대각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나머지 하나 한 쌍의 대변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하면 네, 평행사변형. 그렇죠? 근데 한 쌍의 대변이 같고 그 변에 있는 나머지 변 길이 같으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근데 걔가 변 길이 같은 게 아니고 나머지 두 대변의 길이 같아요. 등변사다리 있고 그런 거였죠. 근데 그런 평행사변 성질 중에 지금 여기서 이제 써먹는 정도의 중요한 거는 두 쌍의 대변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2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여기 끝나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점이잖아요.
대각선의 교점. 이 대각선의 교점은 두 대각선에 각각 뭐가 되냐면 중점의 위치가 됩니다. A, B, C, D 이렇게 돌린다면 AC라는 점에 선분 AC의 중점인 동시에 선분 BC의 중점이 되고 ABCD가 지금 우리가 평면 좌표를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ABCD가 모두 다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그 중점이 선분 BD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평행사변형의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마름모는 걔보다 좀 더 복합적이에요.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 문제 풀다 보면 다음 마름모가 되기 위한 뭐 점 D의 좌표를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럴 때는 평행사변형은 여기 있는 이 말이 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중점의 위치가 서로 같은 점이다. 이걸 이용하면 네 점 중에 한 점을 몰라도 그 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대각선의 중점 좌표가 같습니다. 라고 풀면 쉬운 문제는 풀리긴 하는데 약간 미지수 배열이 애매하게 이상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A, B 여기 점 하나를 몰라서 그 점의 좌표를 A, B로 두게 되면 평행사변형은 근데 이성질만 쓰면 A, B의 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마름모는 안 나오도록 문제를 배열합니다. 그럼 그때 또 뭘 써야 되냐면 이거 유변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마름모 성질이 성립해서 원하는 나머지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6번 문제. 자, 다음 주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의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사실 원래 이게 평행사변형이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삐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점이 1,4, 이 점 B가 마이너스 1,0, 이 점 C가 2,1. 선생님 이게 위치가 이렇게 쓰면 안 맞지 않나요? 지금은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뭐 느낌상 뭐 이럴 수도 있겠죠. 1,4, 마이너스 1,0, 2,1 뭐 이런 느낌일 거죠. 이제 점 D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겠네요. 뭐 A, B, C 이렇게 점 D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좌표점을 찾는 게 중요해서 일단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하셔야 될 일은 여기는 점 D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평행선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써먹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점의 중점 좌표, 이 중점 좌표가 얘를 P라고 합시다. 이게 선분 P라는 점이 선분 AC의 중점인 동시에 선분 BC의 중점이 돼요. BD의 중점이 돼요. 같은 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쉽잖아요. X끼리 AC의 X좌표끼리 더한 값 3, 걔를 2로 나눈 값 2분의 3. AC의 Y좌표끼리 더한 값 5, 걔를 2로 나눈 값 2분의 5. 그럼 선분 BD의 중점은 점 B와 점 D X좌표끼리 더한 값 A-1, 걔를 2로 나눈 값. Y좌표끼리 더한 값 B 플러스 0, 걔를 2로 나눈 값. 같은 점이다. 따라서 A-1이 3이니까 A값은 4가 될 것이고 네. B 플러스 0이 5니까 B값은 5가 되겠다. 이 점의 좌표는 4,5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워낙 내용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 A에서 어쨌든 이게 뭐 삐딱하게 원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바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점 A에서 선분 BC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 있죠. 그럼 이만큼에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해요. 맞나요? 약간 느낌상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는 X좌표의 변화량을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1까지 플러스 2만큼 증가하죠. Y좌표 변화량은 0에서 4까지 플러스 4만큼 증가하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점 D에서 여기 선분 BC의 연장선까지 이렇게 그으면 저 빨간색과 이 녹색은 합동이지 않나요? 도형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2에서 점 D x좌표까지 변화량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1에서 B까지 변화량은 플러스 4. 그래서 2에서 2 더하면 4가 되고 1에다가 4 더하면 5가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사실은 됩니다. 워낙 그림이 단순해서 저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마름모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쉽게 풀리나요? 안 풀리네요. 예. 안 풀리는 게 하는 게 맞아요. 풀리면 평행사변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29번 문제는 저렇게 4점을 둘러싸는 마름모가 있다는 얘기죠. 마름모 그림을 이렇게 뭐 그려봅시다. 이렇게 마름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적당히 그린 거죠. A 0,1, B 2,5, C A, 3, D B, -1. 아까처럼 이거는 대각선이 꽤 유용하게 쓰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같은 값이겠네. 첫 번째 대각선을 찾아요. 그럼 AC의 대각선의 중점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이렇게 2분의 4라고 쓸게요. 2분의 4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구한 대각선이나 반대쪽에는 BD의 대각선의 중점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눴더니 이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AB가 똑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A는 B 플러스 2랑 같다라는 그냥 관계만 알아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찾아라는 게 아니고 저 AB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네요. 식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AB에 대한 식이. 그때 필요한 게 아까 말했던 이 내용이에요. 선분 점의 좌표가 잘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A하고 B가 점의 좌표 잘 나와 있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아니면 선분 AD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 어차피 마름모라 이변 길이 같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AB 길이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의 제곱 4, Y끼리 뺀 값의 제곱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이 값과 선분 BC X끼리 뺀 값 A-2의 제곱 Y끼리 뺀 값 5 빼기 3 더해서 루트 같죠? 양면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요. 여기는 20이 되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4 합치면 플러스 8 이 길로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4A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만약에 6이라고 칩시다. 그럼 B는 이게 짝이 져져 있잖아요. A가 6이면 B는 8.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B는 0. 근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런 조건이 안 달려있으면 답이 둘 다 되는 겁니다. B가 4라고? 그렇죠. 4죠. 뭐 하는 짓입니까? 네. 답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저런 조건이 안 달리면.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저쪽으로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림의 모양에 따라 위치에 따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면 네, 일단 이쪽은 1단원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혹시 잠깐만요. 여기 1단원에서 또 지표들이 맞죠.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 외곽의 이등분선 기억해요? 외곽의 이등분선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의 이등분선 요 외곽 ABC 요 외곽의 이등분. 그럼 공식이 뭐였나요? AB 대 AC는 BD 대 CD.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그림. 내각의 이등분. 외곽의 이등분은
이변 대 이변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느낌으로. 이게 외곽 이등분.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형상화되는 게 알파벳은 의미가 없고 이 형상화된 그림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곽 이등분이 뭐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내각 이등분은 심심치 않게 쓰이는데 외곽 이등분은 그러다 모르면 또 가끔 당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그럼 이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는 점 A와 여기는 점 B 사이, 여기는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점 C의 좌표는 0,2가 되고요. 그럼 선분 AB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X 좌표끼리 뺀 값 2의 제곱 4, Y 좌표끼리 뺀 값 얼마인가요? 16, 루트 20? 네, 루트 2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X끼리 뺀 값 4, Y끼리 뺀 값 1, 루트 5. 그럼 루트 20 대 루트 5의 비율은 선분 BD 대 선분 CD의 비율과 같겠죠? 이걸 루트로 약분하면 이게 2대 1이 되죠. 루트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루트 20을 2루트 5 이런 걸 바꿀 수 있잖아요. 루트로 약분시키면 2대 1. 2대 1이 선분 BD 대 선분 CD. 따라서 여기는 점 D의 좌표는 선분 BC의 2대 1 내분점이 되죠. 이렇게 문제가 변형됩니다. 가계 이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도형의 내용으로 내분점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이런 외접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 점 A가 0,1 여기 점 B가 이것도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 대략적 그림만 그릴게요. 여기 점 C의 위치가 5,1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세 점을 둘러싸는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찍으라면 대충 여기쯤에 찍혔다고 칩시다. 이 외심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이 A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풀이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직 안 배운 거. 외심의 작도법, 외심을 찍는 방식이 그랬잖아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선분 BC의 수직 2등분선, 선분 CA의 수직 2등분선. 만나는 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 필요해요. 혹은 선분 BC의 수직 2등분선, 혹은 선분 CA의 수직 2등분선. 그 세 직선 중에 두 직선만 찾으면 됩니다. 두 직선식이 나오면 그 두 직선식을 연립하면 여기서 교점 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뭐죠? 이 중점 좌표를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 중점을 지나면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분 AB랑 이 직선이 수직관계라고 되면 그 수직관계의 기울기 개념은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이따 나와요. 이거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배우면 그걸 써먹을 수는 있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죠. 써먹기가. 그 다음 개념이 어쨌든 이건 원이잖아요. 원의 방정식의 세 점을 지나는 이 세 점을 집어넣어서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 원의 방정식 세 점을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다시 저기 있는 A, B를 구할 수 있는데 아직 또 원의 방정식도 안 배웠잖아. 그럼 기껏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배운 게 미천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외심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와 C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밖에 못 써먹는 거죠. 그걸 써먹는 거예요. PA, PB, PC의 길이 같다. 그러므로 PA 제곱과 PB 제곱과 PC 제곱이 같다. 이걸 써먹어야 되죠.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PA 길이를 계산해야 돼요. 제곱. 그럼 루트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P의 점의 좌표를 써놓을게요. A, B. 그럼 A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PB의 제곱 A-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PC의 제곱 A-5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4B 그 다음 25 플러스 4 39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B 플러스 26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좀 그나마 제일 쉬워 보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합시다. 연립하게 되면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두 개 같잖아요. 그럼 같다라고 두게 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지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항하고 이항하게 되면 뭐가 남나요? 8A 마이너스 4B는 이걸로 넘으면 38 이게 남죠? 39 안에 29네? 뭐 하는 짓이지? 네, 28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립해 봅시다. 첫 번째가 세 번째. 그럼 이번엔 같다로 얻으면 또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일로 넘어가면 10A. 제가 절로 넘어가면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네. 없어지면 재미없는데, 없어지네요. 이게 일로 넘어오면 25가 되죠. 2A는 5가 됩니다. 그럼 8A는 20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20 마이너스 4B 28 4B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2 A는 2분의 5 따라서 지금 구했던 외심좌표 A, B는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된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얘가 지워지면 안 되죠. 지워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얘랑 계산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뭐가 나와요? 위도 AB에 대한 식, 아래도 AB에 대한 식. 이제 둘을 이제 중2 때 배웠던 미지수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약간 노가다성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네? 어떤 거? 네, 잘못 계산했어요? 어디요? BA제곱이랑 BB제곱 그때 2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A로 보시는 것 같아요. 계산 진짜 왜 이러지? 진짜 다 틀렸네? 진짜 짜증나. 또 아침이라 또 요즘 뭐 밤낮 안 가리는 것 같아. 미친 짓이. 네, 일로 넘어가면 10A가 되고요. 또 계산하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B가 되고요. 이게 28이 되고요. 다음 아래는 이게 넘어가면 10A가 되고요. 이게 25가 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6B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네. A 값은 10분의 25, 2분의 5가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가다성으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데, 왜 또 틀렸니? 네, 진짜. 나이가 막 뚫어져 천안을 때마다 막 심장이 콩닥거려요. 또 틀렸나? 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연립하면 됩니다. 막 귀찮아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저런 조잡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노가다성으로 이제 천천히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걸 직선을 배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이 a, b를 구할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을 알게 되면 원에다가 세 점을 집어넣어서 그걸 또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방식밖에 모르는 거죠. 지금은. 사실 나중에 그걸 알아도 경험적으로 이게 더 쉬워요. 나머지가 그렇게 뭐 쉽다고 나머지가 뭐 이게 더 쉽다는 아닌데 나머지가 쉽다라고 하기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도 여러 번의 계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약간 노가다성이지만 머리 비우고 천천히 푸시면 네, 이렇게 뭐 나머지 막 개념을 적용해야 되거든. 뭐 수직 이등분선 뭐 이렇게 관계식 찾아야 되고 원의 방정식 막 집어넣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머리 비우고 가만히 그냥 천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머리 복잡하진 않아요. 천천히 해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은 이것도 약간 애매하다. 이건 직선 배울 때 설명해야 되는데 뭐 미리 설명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중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넓이를 구하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면 한 점에서 어느 점이든 어쨌든 밑변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어딘가에 밑변을 잡아야 돼요. 이게 모양이 직각삼각형이라거나 정삼각형이거나 어쨌든 이름이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밑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 밑변을 AB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높이는 AB가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AB까지 수직의 길이를 재야 돼요. 그래야 높이가 나오죠.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 AB 곱하기 이 점을 H라고 하면 3분 CH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AB를 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걸 쓰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근데 이제 선분 CH를 구할 때 이때 이제 뭐가 쓰이냐면 점 C에서 선분 AB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넓이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일단 귀찮은 게 선분 AB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점 C에서 이 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CH를 구하기 위해서 점 C에서 선분 AB 혹은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찾으려면 이 직선식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점 C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써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책은 보통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뒤쪽에 이제 직선 배우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x1,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을 앞에다 곱하시고요. 절대값을 쓰세요. 절대값. 한 다음에 어느 점에서부터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점을 A, B, C로 봅시다. 그러면 A의 X좌표 쓰시고 B의 X좌표 쓰시고 C의 X좌표 쓰신 다음에 맨 앞에 썼던 X좌표를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똑같이 점 A의 Y좌표, 점 B의 Y좌표, 점 C의 Y좌표 맨 앞에 등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직접 이거는 그냥 이제 모양을 써드린 거고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곱해요. 그래서 x1, y2 플러스 x2, y3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을 덧셈해요. 플러스 x3, y1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제 반대쪽 대각선이죠. 이렇게 곱하는 대각선, 이렇게 곱하는 대각선, 이렇게 곱하는 대각선 x2, y1 걔를 이번에는 더하지 말고 앞에 값에서 빼냅니다. 빼기 x3, y2 그 다음에 빼기 x1, y3 이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요.
이 선을 긋다 보니까 마치 이 생긴 모양이 신발끈 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전문용어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평소에 자꾸 뭐 말할 때 숫자 공식, 뭐 부메랑 공식 이러다 보니까 니네가 이 신발끈 공식을 또 선생님 막 지어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지 실제로 있는 의미네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네.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나중에 직선면 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가끔 서술형에 좀 전에 풀었던 그 방식이 나와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2, 마이너스 1. 점 B, 마이너스 3, 2. 점 C, 마이너스 1, 4. X좌표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Y좌표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그러면 이게 X좌표든 Y좌표든 어느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축에 평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도 되지. 그림을 그려놓고 칸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더니 만약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삼각형이 그럼 여기 있는 Y좌표 여기 있는 Y좌표의 간격을 잡으면 밑변이 나와요. 이 점에서 이 두 점의 X좌표까지 거리를 잡으면 또 다시 높이가 나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공식을 안 써도 될 만큼 쉬운 내용이니까. 근데 저런 것들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밑변을 잡고 높이를 잡다 보니까 밑변 길이가 삐딱하고 높이값도 삐딱하기 때문에 칸수를 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2분의 1 한 다음에 X좌표를 순서대로 써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맨 앞에 썼던 거 한 번 더. Y좌표 마이너스 1, 2, 4 맨 앞에 썼던 거 한 번 더. 그런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곱해요. 4 더합니다. 곱해요. 마이너스 12 더합니다. 곱해요.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한 값을 뺍니다. 저 곱하면 3 뺍니다.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1을 뺍니다. 플러스 2 이게 뭐라고 쓴 거죠 내가? 네. 마이너스 10이라고 쓴 거죠. 그냥 마이너스 쓸게요. 마이너스 12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값 8을 뺍니다. 그럼 2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네,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속 틀리지 않고.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얼마야? 얼마야? 빨빨빨, 이거 척척 해야지! 네? 마이너스 16? 그럼 절대값 16이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16이니까 16. 약분하면 8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야? 마이너스 23에다가 3에서 마이너스 16에서 맞지 않아? 아 마이너스구나 뒤로. 아까 이게 공식으로 쓸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해보니까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 자, 근데 우리는 좀 더 쉽게 갑시다. 좀 더 쉽게. 물론 이 공식도 나름 또 쓸만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세 점 중에 한 점을. 그럼 이게 원점 이동하려면 X좌표 2를 빼야 되고 Y좌표 1을 더해야 되겠죠. 이 명령을 나머지 점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X좌표 2 빼고 Y 1 더하고 2 빼고 1 더하고. 그럼 이 점 좌표 B'은 마이너스 5,3 이 점 좌표 C'은 마이너스 3,5 됐죠? 그 다음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마치 비례식 풀듯이 원점 잊어버리세요. 비례식 풀듯이 내항의 곱 마이너스 9 외항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걔를 빼요. 그러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뺍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25가 되겠죠. 정답은 8 네,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럼 절대값 왜 씌웁니까? 이게 이쪽 아까 신발끈 공식을 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이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서 이게 내항곱, 외항곱은 옆으로 배열했을 때인 거고 이게 만약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신발끈이에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뺄 때 이게 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이거부터 먼저 곱하고 이거를 빼내는 게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먼저 곱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빼도 돼요. 빼는 순서는 앞뒤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는 이렇게 빼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빼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 이거는 공식화가 돼 있다 친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봐라. 만약, 네가 구한 삼각형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너무 큰가요? 네. 네가 구하는 삼각형이 여기 있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머지 점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넓이는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점을 원점으로 움직여 놓으면, 어느 한 점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지는 게 많이 생겨요. 여기는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점 A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x1, y1이 다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시고, 없어지세요. 이거만 남아요. 이게 뭔가요? x2, y2, x3, y3.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곱한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곱한 값을 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내항이고 외항이고 뺀 그런 느낌이죠. 어차피 이 넓이 구하나 이 넓이 구하나 넓이는 동일할 텐데 막 여기다 놓고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막 신발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을 이동시켜 놓으면 공식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넓이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신발끈 공식을 다시 변형한 이 내용으로 앞으로 삼각형 넓이를 저렇게 좀 간편하게 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물론 아까 잠깐 말했던 잠깐 생략했었던 그 내용, 생략한 건 아니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더 추가 설명 못 했었는데 그 내용 알아야 돼요. 가끔 학교 서술형 문제 저런 거를 순서에 맞게 구하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서술형 풀이법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삼각형, 좌표점 3개 나왔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시고 그러면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